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용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삶.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말하지 못한 공백 하나. 오늘의 사연은 비어있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 선택 앞에서 당신이라면 멈출 수 있었을까요? 서연은 작은 동네에서 북카페 겸 공방을 운영했다. 낡은 책장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손때 묻은 원목 테이블 위에는 늘 누군가의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커피 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섞인 그 공간은 사람들에게 잠깐 쉬어도 되는 곳으로 불렸다. 서연은 그 공간이 좋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 공간을 만들어낸 과정이 좋았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자본도 용기도 경험도 부족했던 30살의 서연에게 필요했던 건 단 한 사람이었다. 은주. 20년을 함께한 친구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 온 은주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그날 급식을 같이 먹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같은 반을 썼고 대학은 달랐지만 매일 연락했다. 서연이 결혼할 때도 은주가 곁에 있었다. 남편 도영과 처음 만난 소개팅 자리에도 은주가 함께였다. 괜찮은 사람 같은데? 라고 속삭이던 은주의 목소리를 서연은 아직도 기억했다. 도연 역시 은주를 좋아했다. 내 친구 성격 진짜 좋다라며 자주 칭찬했다. 그렇게 셋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명절이면 은주도 함께 밥을 먹었고 여행도 셋이 갔다. 서연의 생일에는 도연과 은주가 몰래 케이크를 준비했고 은주가 힘들 때는 서연과 도연이 함께 술을 마셔줬다. 북카페도 그렇게 시작됐다. 서연아, 우리 뭐 하나 해보자. 은주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도 회사 그만두고 싶거든. 너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평소 책을 좋아했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던 서연에게 북카페는 꿈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두려움도 컸다. 돈은 내가 좀 모아뒀어. 너도 좀 있잖아. 합치면 될 것 같은데? 도연이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물어봐. 도연 오빠 성격에 반대 안 할 거야. 은주 말대로였다. 도연은 오히려 적극적이었다. 좋지. 서연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은주 씨랑 같이 하면 든든하잖아. 그렇게 카페는 문을 열었다. 초반엔 힘들었다. 손님도 적었고 적자도 많았다. 하지만 서연과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빵을 굽고 밤늦게까지 인테리어를 고쳤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다. 그리고 조금씩 카페는 자리를 잡아갔다. 단골이 생겼고 SNS에 입소문이 났다. 여기 진짜 힐링된다는 후기가 올라왔고 주말이면 웨이팅이 생겼다. 서연은 행복했다. 은주와 함께 웃으며 일하는 시간이 좋았고 퇴근 후 도연과 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도 좋았다. 요즘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도연이 말했다. 응, 다 은주 덕분이야. 은주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야. 은주 씨 진짜 고마운 사람이지. 응, 나한텐 가족이야. 그 말은 진심이었다. 서연에게 은주는 친구 이상이었다.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었다. 그래서 의심은 없었다. 너무 가까웠기에, 너무 익숙했기에.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다. 서연은 카페 재료를 사러 나갔다. 원두가 떨어졌고 우유도 부족했다. 원래는 은주와 함께 갈 예정이었는데 은주가 오늘 좀 피곤해서 먼저 집 가도 돼?
라고 했고 서연은 그래, 푹 쉬어라고 답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빨랐다. 생각보다 금방 끝났고 저녁 준비를 일찍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도연도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고 했으니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불이 켜져 있었다. 도연이 벌써 들어왔나?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집안에서 들려온 건 웃음소리였다. 여자의 웃음소리. 서연의 심장이 멎었다. 그 웃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은주였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도연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낮고 부드럽고 친밀한 톤이었다. 서연은 발을 떼지 못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거실 문이 열려 있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봤다. 소파 위 도연과 은주가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화도,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 장면이 눈앞에서 천천히 무너질 뿐이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주도 서연을 봤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미안함? 아니면 안도감? 서연은 뒤돌아 나왔다. 계단을 내려갔다. 뒤에서 도연이 불렀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다. 20년. 20년을 함께한 사람. 매일 연락하고 매일 웃고 모든 걸 나눴던 사람. 그 사람이 내 남편과. 서연은 벤치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 아니,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 다른 친구가 있었나? 서연은 깨달았다. 은주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걸. 은주와 너무 가까워서 다른 사람들과는 거리를 뒀다는 걸. 핸드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이번엔 은주였다. 서연은 핸드폰을 껐다. 그리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하늘이 어두워졌고 거리에 불이 켜졌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고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 사람들도 다 믿고 있겠지. 옆에 있는 사람을. 그 믿음이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걸 아직 모르겠지.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여기 있을 수는 없었다. 집으로? 카페로? 둘 다 아니었다. 서연은 걷기 시작했다. 방향도 모른 채 그냥 걸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일상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방이 하나쯤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사연처럼 그 방을 열었던 나를 평생 마음속에 묻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지나간 실수였는지 정답은 아직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그는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흔적을 남겼나요? 여기는 그날의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문을 열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돌아섰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